네, 급조 정당의 한계일까요? 하루살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얘기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이제 10대 공약이라고 하면서 10가지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발표한 공약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죠?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앙선관위에서는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각 정당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뭐 공약 같은 것들을 제출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공약을 냈다가 철회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뭐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담긴 10대 총선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었는데, 여기에는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모든 소득의 15%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탄소세, 핵 발전 위험세 등등을 좀 도입하자 이런 방안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게 정당의 공약치고는 조금 설익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자 결국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장 좀 경솔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당의 약속은 정책입니다. 선관위에 버젓이 낸 공약을 나몰라 하는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공약이 실수였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안 만든다고 한 위성정당을 절대로 만들더니 공약도 가짜 공약이었습니다. 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매일 준다는 등 허황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입니까? 자, 그런데요. 어제 더불어시민당의 저 공약, 그러니까 전 국민에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매달 6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매달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에 36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12조 원입니다. 여기에 70%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에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약을 덜컥 발표한 거죠. 그랬다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철회를 한 건데요. 자, 그래픽 주시죠. 자, 더불어시민당에서는요,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를 자원봉사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였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비판에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용으로 급조한 위성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굴러가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조국 구하기 급조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졸속 정당에 졸속 정책이 졸속 철회된 것입니다. 이런 비판, 논평, 성명 나왔습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약이라는 것은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 정당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해서 공약으로 사실은 정당을 선택해야 되고 공약으로 그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그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선거가 갖는 하나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해명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 공약을 지금 선관위에 제출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를 했다? 아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공약이라는 것을 한 정당의 약속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라는 해명 자체가 사실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라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고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경제 공약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60만 원이 현재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 해갖고 나오는 10만 원을 준다, 100만 원 준다. 이건 모두 다 사실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이거든요. 예. 지원금이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6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매달 60만 원. 300조 원이 듭니다. 300조 원은 500조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예. 이 500조의 70%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했더니
전부 다 뭐 세금을 다시 거둔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형식으로도 말이 안 된다. 즉 이 정당은 사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냐. 내용은 형편없다. 뭐 이런 비판을 들어마땅한 지금 대목이죠. 자, 이 논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대 공약이라고 어제 제출을 했다가 논란이니까 자, 10개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실수였어요.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래서요,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자,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이러한 겁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왜 그렇습니까?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에 이어서 다시 낸 거는요, 베끼기라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다시 낸 공약을 살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것과 제목부터 세부 내용까지도 똑같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듯이 더불어시민당 뭐 제목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등등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낸 것 또한 똑같고요. 제목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도 똑같이 내서 지금 베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니까 이것도 철회를 했는데요. 철회를 하면서 이거 그냥 확정이 아니라 일단 임의로 올려놨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더니 다시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이 재차 해명을 하고 나서는 해프닝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체 다 나와 있는 이미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좌측계 이제 새롭게 오늘 우리의 공약은 이겁니다라고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아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공약인데요. 그 아까 전체 다 나온 거 한번 보시면 100% 같습니다. 100%. 100%라고 해도 돼요. 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예, 저 당명만 다른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우측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이죠. 근데 저 한 가지 공약만 같느냐? 아니에요. 민주당이 발표한 10가지 공약을 더불어시민당이 100% 베껴가지고 10가지 공약을 오늘 선관위에 이겁니다 해서 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래픽.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자, 여러 소수정당 연합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늦어져 2번의 행정착오가 빚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한 번 행정착오가 있었으니까. 일각에서는 아니요.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지금 더불어실수당입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 여성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미리 그 비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할 때 예측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고유의 어떤 기능을 하는 정당으로서 출발한 게 아니고 순전히 의석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한 급조 정당 아닙니까? 급조 정당이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갑자기 이번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 비례대표 뽑으려고 만든 정당이다 보니 뭐 정책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주 아까 지금 대변인도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정당이 합치다 보니까 이게 급조돼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예. 그 말 하듯이 자기의 정책 이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어허. 근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책을 내라 그러니까 급해서 결국 컨닝해가지고 그걸 뺏겨서 낸 거죠.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보고 오늘 만우절이라서 국민들 한번 웃게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닌가. 아이고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예. 정말 저기도 나중에 아하. 표 얻으면 비례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공당이 이런 요새 초등학생도 컨닝 잘 안 합니다. 아하. 이 공당에서 이 국회의원을 몇 명 내겠다는 공당에서 예. 진짜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후한무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아니 조금 말이라도 좀 바꾸면서 하든지. 너무 같으니까요. 너무 같으니까 이거는 예.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이거는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의 실수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자원봉사자 정책도 만들고 다 합니까? 제가 볼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 이거 다 만들어진 정책을 갖다 주는 사람이지 예, 예. 만든 거는 더불어시민당의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걸 자꾸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돌리는데 이것마저도 또 공세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늘 2번이나 더불어시민당이 우리의 공약은 이러합니다 했다가 실수였습니다. 어제 그랬고 오늘 또 한 번
했다가 또 실수였습니다. 실수가 지금 연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한국 정당 정치의 지금 후퇴의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급조한 정당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공약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약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들 때.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정책 제안을 하고 그걸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정책화할 때는 이게 정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게 표가 될까 말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분들의 얘기고 사실은 이게 행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까지 다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며칠짜리 정당이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느냐? 사실상 그런 그러니까 공약 생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져오고 저쪽에서 가져오고. 그런데 비단 이거는 뭐 더불어시민당의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 총선이 공약을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희망 경제 살리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안해야 되는데 예. 이런 충분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자, 어제 더불어시민당이요, 10가지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다가 그 10가지 공약을 다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10가지 공약 가운데 김 기자,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철회한 공약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적폐 저항에 대한 사회 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에 대한 특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건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가 마치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방해로 본 것으로 이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정경심 씨 털듯이 윤석열 총장 장모님이나 그 부인을 털면 이거 사실 총장님 직인이 찍힌 대학의 표창장보다는 몇백억짜리 350억 원짜리 예금 담보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사실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은 못 받는다. 지금 세상에.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아요. 공수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에요.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거나. 예전에 저는 공수처가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김웅 지금 미래통합당 친문정치 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예, 송파 가백 후보이기도 하죠. 우리 여상원 변호사 법조인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이걸 좀 철회했잖아요. 공약을. 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철회하기 싫었던 공약일 거예요, 실제로는. 허허.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이걸 계속 내세우면은 예. 조국 대 반조국의 선거 프레임을 끌고 가면은 불리할 수 있다. 사실 진보 쪽을 응원하는 분들도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거 아니다 한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거판이 만일 조국과 반조국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는 결코 지금 여권에 유리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 철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본 마음은 절대로 이걸 철회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예.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저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만 놔주자. 예. 그리고 마음의 빚을 많이 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진짜 무고한 아무 잘못 없는 조국 전 장관을 어떤 정치적 동기라든가 해서 끌어내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가슴이 아프다. 이 뜻으로 보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조국 전 장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법원에 기소가 된 게 진짜 잘못된 기소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인사권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인사권을 방해해서 이랬다 그러는데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지금 더불어 시민당이라든가
이 여권의 전체적인 지금 선거에서 이 조국 이야기 나오면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조국 장관 정말 잘못 없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이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혁하려는 아하.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다 저지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